예, 오늘의 시황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파월이 관세가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은 좀 단기적일 수 있다. 그리고 노동시장 둔화를 주목한다. 어쨌든 노동을 더 주목한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이제 금리 내린다라는 신호로 시장에서는 해석을 하게 되는 거죠. 금리 인하에 대한 메시지가 나왔다. 이렇게 평가하면서 증시가 급등을 했고요. 월가에서는 대체로 9월에 금리 인하하는 게 거의 뭐 확실시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분석하는 분석가들이 압도적으로 많아졌습니다. 엔비디아가 H20, 그러니까 중국에 공급하는 AI 칩 H20 생산을 중단한다라는 보도가 나왔지만 그래도 이제 주가는 어쨌든 올라갔는데 다만 이제 몇 가지 좀 체크해 볼 건 있는 것 같습니다. MSCI 한국 지수 3.2% 넘게 올랐고 야간 선물은 1.4% 가까이 올라가서 주초에 코스피 지수가 대략적으로 한 40포인트 정도는 플러스를 안고 출발할 것 같다. 이렇게 이제 투자자들은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우선 미증시는 뭐 3대 지수 전부 다 많이 올랐고 특히 금리가 내려가게 되니까 러셀 2000 지수는 거의 4% 가까이 급등을 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기대감 이런 것들이 작동하면서 필수 소비재 빼놓고는 다 올라가는, 보통 필수 소비재가 올라갈 때는 이게 뭔가 금융시장이 불안할 때 사람들이 이거는 무조건 산다, 그거 이외에는 사지 말자, 주식 사지 말자, 뭐 이런 분위기 될 때 필수 소비재가 올라가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반대가 된 거죠. 필수 소비재 팔아서 다른 종목을 다 사자, 뭐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지면서 상승 업종이 압도적으로 많았고 상승 종목 수가 훨씬 더 많았고, 이거 보면 종목 업종별 상승폭도 1% 밑으로 올라간 거는 유틸리티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다 1% 넘게 올라갔죠. 뭐 헬스케어가 0.8%인데 뭐 거의 1% 가까이 올라간 거니까 테슬라가 포함된 임의 소비재가 3% 이상 올라서 가장 크게 올라가는, 예, 그런 업종이 됐습니다. 파월 의장의 발언이 아무래도 오늘 뭐 뉴스 이거 하나만 보면 끝나는 거잖아요. 뭐 이것만 보면 될 것 같은데 메시지가 되게 짧았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짧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니까 기본 전망과 리스크 균형의 변화가 있고 이거는 정책 조정을 정당화한다. 이게 말이 어려운데 쉽게 얘기해서 원래 우린 이렇게 봤는데 뭔가 좀 걱정할 거리가 생겼어. 걱정할 거리가 생겼기 때문에 정책에 변화를 줘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 전망과 달라졌기 때문에 금리 내릴 수 있다. 이런 의미로 해석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고용의 공급과 수요가 동시에 둔화되고 있다. 당장은 실업률은 안정이 되고 있는데 이 상황이 묘해가지고 그 고용이 악화될 위험성도 커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고용의 공급이 줄어든 건 뭐냐면 이제 이민자들이 빠져나가면서 일자리를 공급하는 게 줄어들었고 또 수요가 줄어든다라는 건 이제 기업에서 사람들을 뽑아야 되는데 경제 상황이 어떻게 돌아갈지 모르니까 뽑는 것도 조금 둔화되고 있는 그런 양상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용 시장이 전체적으로 좀 불안정해졌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고용에 포커스를 맞추면서 금리는 고용 때문에 내리는 거겠구나, 이렇게 투자자들이 판단하게 됐고, 관세에 대해서는 그 관세 영향은 분명히 있다.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이 분명히 있고 몇 달간 누적돼서 나올 거다. 근데 다만 이제 관세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는 게 계속 올라갈 거냐, 그게 아니라 단기적인 영향에 그칠 것이다라는 게 기본적인 시나리오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이것 때문에 경계를 할 건데 어쨌든 현재 시나리오는 기본적이다. 왜냐하면 관세가 15%라고 치면 15%가 부과가 된 거잖아요. 근데 내년에 예를 들어서 15%에 또 더하기 15%가 되는 게 아니라 일단 15% 부과해 놓으면 그걸로 이제 고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또 다른 요인이 없다라면 이제 한 번 충격 주고 그 다음부터는 더는 안 준다. 뭐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인 시나리오는 단기적인 영향에 끝나는 거, 이걸 이제 보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시장에서는 이거 되게 중장기적으로 관세 리스크가 크다, 이런 발언 나오면 금리 못 내릴 텐데, 이런 생각했을 텐데 일단 그런 가능성은 좀 낮게 본다, 이렇게 이제 시장에서 평가한 것 같고요. 그리고 고용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이제 인플레이션 반등은 크진 않을 것 같다. 지금 뭐 일자리가 이제 줄어들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건 임금 상승률이 내려갈 수 있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향후 인플레이션 반등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 같아, 일단은. 예,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는 뭐 금리를 내릴 준비는 해놨어. 그러니까 9월에 지표만 9월 FOMC 전에 나오는 지표만 잘 나오면 금리 내릴 거야. 뭐 이렇게 이제 시장에서는 해석을 하게 된 거죠. 실제로 이제 월가의 반응을 보면 9월 이나 유력하다. 캐피털 이코노믹스는 그렇게 봤고요. 그러니까 BMO에서는 그 연준 인사들이 이런저런 이제 메시지가 나오겠지만 파월이 큰 흐름을 잡았다. 그러니까 9월에 인하할 것이다라는
큰 흐름을 잡아준 거다. 근데 물론 이제 신중론도 없진 않아요. 그러니까 뭐 있는데, 근데 어쨌든 오늘 나온 메시지들은 대체로 다 긍정적으로 보긴 했습니다. 찰스 슈왑에서 이제 금리 인하는 확인은 했는데, 다만 이제 인하 사이클이 본격적으로 돌입한 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한 번 내리고 쉬고, 한 번 내리고 쉬고, 그렇게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뭐 쭉쭉쭉 내리고 이런 건 아니고, 일단 내려놓고, 좀 더 보려고 하지 않을까? 뭐 이런 식의 어떤 해석도 일부는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오히려 이제는 9월에 금리 동결하는 게 어려워졌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주장도 있었습니다. 다만 이제 신중론은 로젠그린, 에릭 로젠그린이라고 이 사람 이제 이전에까지 보스턴 연은 총재하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이제 자기가 딱 보니까 확정은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확정적이라기보다는 그냥 지표 방향을 보면서 판단하겠다 정도의 메시지로 자기네 읽힌다. 그래서 이제 조금 9월에 나오는 지표라든가 이런 것들을 더 봐야 돼. 이런 취지로 이제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알리안츠에서는 관세가 결국에는 소비자에게 부담을 줄 거다. 그러니까 재고 조정으로 지금 버티고 있는데 결국엔 가격이 올라갈 거기 때문에 이후에 이제 수치가 어떻게 될지는 봐야 될 것 같다. 이런 메시지를 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이거는 뭐 파월 의장 발언 전에 나온 거긴 한데 UBS에서는 증시 전망을 높였습니다. 그러니까 6,200에서 6,600으로 높이고 내년도 중기적으로는 6,800까지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실적 무역 갈등 완화 이것도 있는데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이것도 증시를 높이는 전망치를 높이는 그런 계기가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금리 내릴 것 같다. 금리 인하 때문에 시장은 괜찮아질 것 같다. 뭐 이런 식의 어떤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그냥 매수하고 계속 고하고 이런 분위기로 장중에 만들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파월 의장 발언 이후에 2년물 금리가 뚝 떨어졌고요. 그러니까 보통 10년물을 많이 보지만 이제 금리, 미국 기준금리하고 연동이 되는 건 2년물로 보거든요. 그래서 2년물 금리가 뚝 떨어졌고 금리 인하 확률은 그 발언 직후에 90% 넘어갔다가 뒷부분에서는 83%로 일단 좀 내려오긴 했는데 어제 70%대 초반까지 내려왔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보다는 좀 올라온 그런 모습이 됐죠. 근데 이게 사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냥 파월은 원론적인 이야기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론적인 이야기 정도 한 걸로 저는 봐요. 그러니까 저는 보는데 시장에서는 좀 걱정을 했던 게 인플레이션을 너무 강조하면 9월에 금리 정말 안 내릴 거다라는 강력한 메시지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메시지 나올까봐 되게 걱정을 했다가 그건 아니네. 그건 아니고 지금 돌아가는 상황 보면 고용 쇼크가 워낙 강했기 때문에 이 고용 쇼크를 연준에서 유발했다 이렇게 독박 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아마 금리 내릴 것 같다. 뭐 이 정도 분위기로 해석하면 되지 않을까. 물론 이제 뭐 그런 어떤 것 때문에 이제 연준이 움직이진 않겠지만 어쨌든 시장에서는 뭐 약간 해석하기로는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9월 인하 가능성은 여전히 높아진 상태를 유지하게 됐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그 연준의 금리하고 그러니까 물가 지표하고 추이를 보면 이게 여기서 보면 빨간색 선, 그러니까 빨간색 선, 다음에 이제 검은색 선이 이제 물가 미국의 CPI고 빨간색 선이 미국의 연준의 기준금리 추이거든요. 근데 기준금리하고 CPI하고 보면 제법 아래쪽에 CPI가 내려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금리를 좀 내리고 이제 물가도 안정되고 요런 흐름이 나와줘야 되는데 좀 고민은 있겠죠. 예, 지금 물가가 다시 튕겨 올라가면 어떡하나 이런 고민이 있는데 오늘 파월 의장이 그런 걱정도 조금 해소시켜 주긴 했어요. 그러니까 CPI를 지금 2%대로 전망한다라고, CPI가 아니라 PC. 연준에서는 CPI나 PPI를 보는 게 아니라 PC를 보거든요. 그러니까 CPI는 소비자들이 구매할 때 들어가는 라벨에 찍히는 어떤 판매가. 그다음에 PPI는 그 이마트로 치면 도매업자들이 이마트의 제품을 납품하는 단가. 다음에 이제 PC는 실제로 소비자가 소비하고 나오는 돈의 합. 뭐 이렇게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찍히는 물가가 얼마가 됐든 결국엔 소비자가 어떻게 소비하느냐가 되게 중요한 거라서 PC를 중요하게 보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파월 의장이 PC는 2%대 나올 것 같아.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서 그것 때문에 이제 조금 시장이 또 안도한 측면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이번에 이제 금리 인하를 9월에 하게 되면 되게 오래간만에 하는 거거든요. 9개월 만에 하는 건데 이게 나쁘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금리 인하를 하고 나서 쉬었다가 또 하는 케이스, 예를 들어서 5개월에서 12개월 정도면 굉장히 길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경우에 1년 후에 주식시장이 상승할 확률이 91%였다라는 거예요. 그 12개월 후, 다음에 올라가는 확률을 봤더니, 그래서 그 2001년도 그때 이제 막
IT 버블 터지고 뭐 그때를 제외하고는 이제 모두 다 올랐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도 어쨌든 금리 인하인데 이게 금리 인하가 두 가지가 있어요. 경기 침체 때문에 금리 인하할 때는 일단 증시가 충격을 받고 그 다음에 올라가는 단계로 바뀌는데 예방적인 차원에서 금리 인하는 대체로 시장이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는 그 예방적인 차원에서 금리 인하 하는 걸로 시장에서는 일단 좀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주요 종목은 시가총액 상위 중에선 이제 월마트 빼고 다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근데 이제 시가총액 최상단 종목이 엄청나게 급등하지는 않았죠. 사실 오늘 엔비디아는 애매한 뉴스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의 HG, 그러니까 중국용으로 공급하는 그 AI 칩, 그러니까 이거를 중국에서 이제 최근 들어서 중국 당국에서 미국산 칩 쓰지 말라고 안 썼으면 좋겠다 그런 권고가 내려왔다라는 보도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중국에서 매출을 올리면 그거 15% 미국 정부에서 삥 뜯어가고 그러니까 그러면 자기네들이 미국 정부에다가 돈 주는 세금 납부하는 격이 되는 거잖아요. 아마 그거에 대한 반발 같기도 한데 어쨌든 그러면서 이제 엔비디아가 다음 버전의 어떤 칩을 개발한다. 이제 그렇게 하고 9월부터 샘플 납품하고 공급할 거야. 뭐 이런 식의 어떤 보도가 나왔죠. 근데 HEC 공급을 생산을 중단한다라는 설이 돌면서 이제 엔비디아가 개장 전에는 주가가 마이너스였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플러스가 났죠. 엔비디아가 왜 중요하냐면 다음 주에 실적 나오잖아요. 예, 실적 발표 앞두고 제가 이제 주간 전망대 시간에 다시 자세히 설명드릴 예정입니다만은 이번 주에만 목표 주가를 9군데서 높였어요. 그래서 그게 있어서 이제 다음 주에 웬만하면 예상보다 잘 나올 것 같다.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가 이제 결국에는 이제 종가에서는 이제 장중에 이제 플러스로 돌리는 그런 역할을 좀 했던 것 같고요. 테슬라가 좀 많이 올랐죠. 테슬라 많이 올라가고 알파벳은 오늘 은근히 뭐 메타하고 계약했다. 이제 애플이 시리 버전으로 시리를 기반으로 해서 아이폰의 어떤 AI를 전략을 채택할 것 같다. 뭐 등등의 어떤 이슈가 있어서 알파벳은 이런저런 어떤 빅테크와의 협업 이런 것 때문에 주가가 좀 올라간 걸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상승으로 가장 크게 올라간 종목군들이 여행주들 있잖아요. 뭐 크루즈나 카지노 뭐 이런 종목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이 되게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근데 이제 조금 아쉬웠던 건 공매도 청산은 그렇게 많이는 안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AI주들에 대한 공매도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메타나 뭐 엔비디아도 이제 공매도가 있었고 팔란티어 이런 종목들도 있었는데 이 종목들이 오늘 상승폭이 조금 애매했거든요. 그러니까 폭발하는 모습이 좀 나와줘야 되는데 그래서 그것까지는 아니어서 조금 아직은 조심스러움도 없잖아 좀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체크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국 관련 지표는 MSCI 한국지수가 오늘 3.2% 올랐습니다. 야간 선물이 1.4% 정도 올랐거든요. 그래서 이대로 주말 사이에 별 이슈가 없다면 주초에 코스피 지수는 비교적 큰 폭으로 올라가서 출발할 것으로 일단은 시장에서는 예상을 좀 하는 걸로 보여집니다. 자, 요약을 좀 해보면 금리와 그 달러 인덱스가 어쨌든 내려가는 계기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일단 아시아 증시 신흥시장에 긍정적인 어떤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상당히 다행스러운 대목으로 좀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그 AI주들이 좀 아쉬웠던 게 이제 공매도 청산이 완전히 됐다라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조금 아쉬운데 하여튼 주초에 아마 저거는 엔비디아 실적을 보고 나서 더 확실하게 움직이자 이런 태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 공매도 청산이 됐으면 막 주가가 엄청나게 올라갔을 텐데, 그러니까 다른 종목들은 이런 이제 그 현상들이 좀 나타났던 것 같거든요. 근데 약간 AI 쪽은 그런 현상이 덜한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시장의 관심은 금리에서 엔비디아 실적으로 분산, 그러니까 완전히 전환되는 게 아니라 다음 주도 이제 금리를 볼 것 같긴 한데,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엔비디아 실적으로 넘어갈 것 같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주말 주초에 정상회담이 이어지죠. 한일 정상회담, 한미 정상회담, 이게 다 업종 뉴스를 달고 나오는 거라서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계속해서 어떤 뉴스가 많이 나오고 업종별 변동성이 상당히 커지겠구나. 이것도 다시 우리가 생각은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이게 가끔가다 한 번씩 도는 짤인데 오늘 이게 업데이트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파월의 업적 뭐 이렇게 이제 표기 그런 느낌의 어떤 글인데 주가 지수 사상 최고, 주택 가격 사상 최고, 비트코인 사상 최고, 금 가격 사상 최고, 통화 공급 국가 부채 사상 최고. 그다음에 소비자 물가는 연준 목표의 2배. 그리고 다음 달에는 금리 인하. 그러니까 이런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데 하여튼 뭐 가격 다 올려놨는데 주식 가격 올려놨으니까 이제 좋은 거긴 한데 어쨌든 파월이 제가 보기에는
조금 둔했다라는 느낌은 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버냉키가 제일 잘했던 연준 인사 같고 의장 같고, 그러니까 파월은 조금 그때 그 인플레이션 관리를 잘 못했던 게 그때 이 사람이 그때 많이 아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조금 인플레이션을 더 신경 썼던 걸로 보여지는데, 이게 또 이제 인플레이션을 너무 신경 쓰다 보니까 이제 고용이 애매해지는 그런 측면이 있었죠. 근데 이제 무난하게 잘 한 걸로 보여지긴 하는데, 이제 막판에 이제 트럼프하고 갈등이 나오면서 참 고생을 많이 하는 그런 상황이 됐죠. 이번에도 또 리사 쿡 해고하겠다고 막 또 트럼프가 난리쳤잖아요. 그러니까 사임 안 하면 자신이 해임하겠다고. 근데 대통령이 특별한 어떤 법적인 문제가 범죄 혐의가 발견되지 않으면 해임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제 연준 인사들에 대한 압박이 상당히 지금 거세지고 있어서 막판에 파월의 마음고생도 상당히 심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주말이라 그 음악 하나 또 들어보시라고. 이거 이제 프랑스 노래인데, 그러니까 제가 발음이 좀 그랬죠. 리쌍이지 이런 제목의 노래인데, 이거 그냥 한글로 검색하시면 돼요. 오샹들리제라고 검색하시면 이런 노래 뜨거든요. 그래서 들으면 이렇게 마음 좀 산뜻해져요. 그래서 좀 뭐 차분해지는 느낌보다는 좀 산뜻해지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뭐 유튜브에서 그냥 이걸 치려고 하시기보다는 그냥 오샹들리제라고 한글로 치면 나오니까 한 번씩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나중에 그냥 유튜브 그런 거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오전, 오후에 주식하고 밤에는 음식 만들면서 음악 듣는 그런 유튜브를 나중에 하고 싶어가지고, 예, 가끔 이렇게 음악도 한 번씩 들어보자고 올립니다. 예,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와 좋아요, 예,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